바퀴 빠진 구려 끝 테슬라 심장 물고 온 토요타 EV의 진짜 이루기. 3년 전 토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전기차 BZ4X는 전 세계의 조롱을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주행 중 휠볼트가 풀려서 바퀴가 그대로 이탈하는 전기차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리콜 중 하나였습니다. 하이브리드만 만들더니 감히 다 죽었다는 말. 토요타는 3년 동안 조용히 들으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름에서 4X를 떼어냈고 플랫폼을 손봤고 테슬라 슈퍼차저 포트를 기본으로 달았으며 출력을 338마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름은 그냥 BZ. 복잡한 수식어 없이 숫자로 다시 증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바퀴 빠지던 굴욕의 실험작이 아이오니고 멱살을 잡으러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토랩이 숫자로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다만 2차 이름부터 짚고 들어가야 합니다. BZ4X, BZ, 비욘드 제로. 처음 들으면 암호 같죠?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BZ는 비욘드 제로의 약자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를 넘어서겠다는 토요타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선언이었고, 현대의 아이오닉, 기아의 이브 E 시리즈처럼 토요타가 전기차에 독립된 브랜드 라인을 세우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정작 첫 번째 주인공인 BZ4X가 바퀴 이탈 리콜로 그 선언에 바로 흠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2016년형은 이름에서 4X를 잘라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으로 숫자와 스펙으로 다시 증명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챕터 1 디자인. 갑옷 벗고 근육 키웠습니다. 전면부터 정리합니다. 기존 BZ4X는 휠 아치부터 범퍼까지 무광 플라스틱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고 조립품이라는 혹평을 피하지 못했죠. 2026 BZ는 그 플라스틱 갑옷을 전부 걷어내고 토요타 최신 패밀리룩인 해머헤드 디자인을 전면에 적용했습니다. 본인 라인이 공격적으로 내려오면서 전면부 전체가 한 덩어리처럼 정리됐고, 리미티드 트림 기준 멀티 LED 헤드램프가 그 위에 올라앉습니다. 심심하다는 말은 이제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릴 하단의 에어 인테이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배터리 냉각을 위한 공기 흡입 경로와 측면 에어 터널링이 함께 설계된 구조이고, 그 결과가 공기 저항 계수 CD 0.27입니다. 이 숫자는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측면으로 오면 이 차의 진짜 반전이 보입니다. 차체 크기는 라브사와 비슷한데 휠베이스가 2850mm입니다. 토요타 랜드크루저와 같은 수치입니다. 겉보기엔 콤팩트 SUV인데 속을 열어보면 전혀 다른 공간 구조가 나오는 차입니다. 리미티드 트림에 들어가는 20인치 머시닝 휠이 휠하우스를 꽉 채우고, 기존의 촌스럽던 플라스틱 휠아치는 차콜 그레이 톤으로 정돈됐습니다. 비율 자체가 달라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스플릿 루프 스포일러입니다. 지붕 끝단이 두 갈래로 갈라진 구조로 공기 와류를 잡으면서 디자인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후면 와이퍼가 없습니다. 공기 역학 설계만으로 주행풍이 빗물을 처리하도록 만든 결과입니다. 좌우로 뻗은 풀 LED 테일램프바가 차를 낮고 넓게 보이게 만들면서 후면을 마무리합니다. 가짜 머플러 팁 같은 장식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넣지 않은 겁니다. 챕터 2 배터리와 성능. 느릿한 친환경차는 옛말입니다. 74.7kWh 배터리, 주행거리 314마일, 한국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05km입니다. 주행거리 짧아서 못하겠다는 말, 이 숫자 앞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WD 모델 출력은 338마력, 제로백 4.9초입니다.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는 패밀리 SUV 얘기가 맞습니다. 다만 신호대기 중에 옆 차선 스포츠카 100m에서 먼저 사라지는 건 이쪽입니다. 이 TNGA, 이 플랫폼 기반의 낮은 무게중심 덕분에 코너링에서 롤이 억제되고, 주행 질감 자체가 일반적인 SUV와는 다른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숫자만 큰 차가 아니라 그 숫자를 도로에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추가 챕터. 전기차의 오프로드 반란. 스바루의 DNA, X, 모드 탑재. 형님들, 지금 이 화면 보십시오. 전기차가 뻘밭이랑 모래사장을 탱크처럼 기어가고 있죠? 이게 바로 토요타가 숨겨둔 비장의 무기, X, 모드입니다. 1. 오프로드 명가 스바루의 뼛속까지 이식했습니다. 전기 SUV라고 해서 도심에서만 얌전하게 타는 차? 아닙니다. 이 X, 모드는 사륜구동 끝판왕이라 불리는 스바루랑 공동 개발한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험로에서 바퀴가 헛돌 때 엔진 대신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를 조절해서 늪지대 탈출을 도와주는 진짜 배기 시스템입니다. 2. 그립 컨트롤. 오프로드용 자율주행. 화면 보십시오. 운전자가 페달을 안 밟는데도 차가 알아서 험로를 기어갑니다. 이게 바로 그립 컨트롤입니다. 시속 10km 미만에서 5단계로 속도를 설정하면 차가 알아서 노면 상태를 읽고 구동력을 배분합니다. 형님들은 그냥 핸들만 잡고 계십시오. 험로 탈출은 BZ가 알아서 다 합니다.
3. 아이오니고는 못 가는 길, BZ는 갑니다. 솔직히 아이오니고나 모델 Y 승용 느낌 강해서 비포장도로나 낚시터 들어갈 때 바닥 긁힐까봐 빠질까봐 덜덜 떠셨죠. BZ는 다릅니다. 스노우, 더트, 모드부터 딥 스노우, 머드, 모드까지. 이건 전기차에 탈을 쓴 본격 오프로더입니다. 이제 캠핑 가서 남들 다 입구에 주차할 때 형님들만 당당하게 명당 자리까지 치고 올라가십시오. 챕터 3 충전. 테슬라 슈퍼차저에 그냥 꽂습니다. 2026 BZ는 북미형 기준으로 NACS, 즉 테슬라 충전 포트를 기본으로 탑재합니다. 어댑터 없이 테슬라 슈퍼차저에 바로 연결됩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서 테슬라 슈퍼차저가 가진 위치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어댑터 없이 올라탄다는 건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충전 생태계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에서 80% 충전에 약 30분. 현대기아의 800V 초급속 18분 컷과 비교하면 느립니다. 이건 인정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충전기 고장으로 다음 충전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달 가능한 충전 기수가 몇 배 차이 나는 현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 충전 전 배터리 온도를 끌어올려 충전 효율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겨울엔 충전 속도가 기어간다는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토요타의 대응입니다. 챕터 사실내. 옵션 구걸은 끝났습니다. 센터 패시아에 14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화면 크기보다 반응 속도와 인터페이스 완성도가 중요한데 토요타는 이 부분을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계기판 클러스터가 스티어링 휠 상단으로 높게 배치되는 아이, 콕핏 구조입니다. 별도 HUD 없이도 시선 이동이 최소화되는 설계인데 운전 중 눈이 편합니다. 써보면 알게 되는 차이입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소프텍스 합성 피혁과 함께 메모리 시트까지 기본 구성에 포함됩니다. 이전 세대에서 욕먹던 옵션 구성을 토요타가 조용히 전부 채워 넣었습니다. 실내 히팅 방식이 독특합니다. 대시보드 하단과 스티어링 컬럼 하부에서 복사열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에어컨 송풍처럼 바람으로 데우는 게 아니라 복사열로 무릎과 발 쪽을 직접 감싸는 구조입니다. 온돌과 작동 원리가 같습니다. 겨울에 한번 경험하면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고정식이지만 개방 면적이 넓습니다. 2850mm 휠베이스가 만들어내는 뒷좌석 레그룸은 성인 기준으로 여유 있게 확보됩니다. 아이오니고와 공간으로부터도 밀리지 않는 수치입니다. 디지털 룸미러, 9스피커 JBL 오디오, TSS, 3저명 안전 시스템, 그리고 1500W V2L 아울렛까지. 트렁크에 220V 콘센트가 달려있다는 건 캠핑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달리는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챕터 5 가격. 진짜 무서운 건 스펙보다 가격입니다. 미국 시작가 기준으로 이전 세대 대비 $2170이나 현재 MSRP 약 $34,900, 한화 기준 약 4,800만 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토요타가 가격을 낮춥니다. 이 문장 자체가 낯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프로모션이 아니라 현대기아와 테슬라가 장악한 전기차 시장에서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명확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상위 트림 AWD로 올라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엔트리 포인트를 이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토요타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차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챕터 6 라이벌. 아이오닉부터 모델 Y까지 다 나오십시오. vs 현대 아이오닉 800V 초급속, 10에서 80% 18분 컷. 충전 속도는 현재 시장에서 아이오닉5가 기준입니다. BZ의 30분은 이 숫자와 비교하면 느립니다. 수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충전기 접근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어댑터 없이 연결된다는 건 충전 가능한 거점 수가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충전 속도가 빠른 것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실생활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vs 기아 니로 EV에는 AWD 옵션이 없습니다. BZ는 AWD 기준 338마력으로 눈길과 빗길 구동력에서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7인치 휠과 20인치 휠이 같은 급으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체급 차이가 디자인에서도 스펙에서도 명확하게 납니다. vs 테슬라 모델 Y. 전비는 모델 Y가 우위입니다. 모델 Y가 6km/kW 시 안팎을 찍을 때 BZ는 4km/kW 시대에 머뭅니다. 효율을 최우선으로 보는 선택이라면 모델 Y가 맞습니다. 승차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델 Y의 하드한 서스펜션 세팅은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BZ는 토요타 특유의 서스펜션 세팅으로 요철 처리가 부드럽습니다. 가족을 태우는 차라면 이 차이가 누적됩니다. vs 폭스바겐 ID.4. 비슷한 포지션에 서 있는 두 차입니다. 하지만 14인치 디스플레이와 복사열 히터, 그리고 토요타의 내구성 신뢰도를 놓고 보면
선택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챕터 5-1 그래도 아직 찜찜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펙표만 놓고 보면 2026 BZ는 반격에 성공한 차입니다. 그런데 오토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숫자가 가려놓은 3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첫째, 충전 속도입니다. 10에서 80% 30분. 절대 수치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상대해야 할 시장이 문제입니다. 현대기아 800V 플랫폼은 같은 구간을 18분에 끊습니다. 12분 차이가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기 앞에 차가 3대 서 있는 상황을 떠올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NACS 충전망 접근성이 이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지 그건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둘째, 전비입니다. AWD 기준으로 모델 Y와 나란히 세우면 BZ가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모델 Y가 6km/kWh 안팎을 찍을 때 BZ는 4km/kW 시대에 머뭅니다. 같은 배터리 용량이어도 실주행에서 누적되는 차이가 있고 장거리 운전자라면 이 수치가 충전 횟수로 직결됩니다. 토요타가 효율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한 세대는 더 필요합니다. 셋째, 순수 전기차에서 토요타의 트랙 레코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검증됐습니다. 프리우스부터 라브사 하이브리드까지 내구성과 잔존 가치에서 토요타는 시장의 신뢰를 쌓아온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순수 전기차는 다릅니다. BZ4X 리콜 이슈가 소비자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6 BZ는 신뢰를 증명이 아니라 새로 쌓아야 하는 차입니다. 하이브리드에서 벌어둔 신뢰를 전기차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 달리는 차와 믿고 사는 차는 다릅니다. 2026 BZ는 전자의 조건은 갖춰가고 있습니다. 후자는 도로 위에서 시간이 증명해줘야 합니다. 챕터 7 한국 출시 가능성. 출시 확률 55에서 65%의 진실. 토요타 코리아는 2023년에 BZ4X 국내 도입을 공식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콜 이슈와 애매한 상품성이 이유였고 결과적으로 토요타는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라인업으로 수익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2026 BZ는 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정리했고 주행거리가 500km를 넘겼고 출력이 338마력입니다. 들여올 명분이 처음으로 갖춰진 겁니다. 관건은 가격입니다. 보조금 적용 후 4천만 원 중후반의 가격표가 찍힌다면 아이오니고와 모델 Y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수입차 프리미엄을 이유로 6천만 원 이상을 부른다면 전 시장 구경거리로 끝납니다. BZ4X가 걸었던 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렉서스 RZ과 함께 토요타 코리아가 전동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면 2026 BZ는 그 흐름에서 가장 적합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결국 가격표 한 줄로 결정됩니다. 결론, 바퀴 빠진 굴욕은 잊어라. 핵심 수치부터 정리합니다. 74.7kWh, 배터리, 주행거리 505km, AWD 338마력, 제로백 4.9초, NACS 기본 탑재, 시작가 이전 대비 약 300만 원이나 3년 전 BZ4X와 수치로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단점은 있습니다. 충전 속도 30분은 아이오니고의 18분 앞에서 느립니다. 전비도 모델 Y에 밀립니다. 이 두 가지는 숫자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고 토요타가 아직 따라잡지 못한 부분입니다. 오토랩 분석 기준 최종 판단입니다. 충전 인프라 접근성, 공간, 승차감, 내구성, 신뢰도, 그리고 복사열 히터 하나로 상징되는 실용성의 밀도. 이 차는 전기차를 처음 고려하는 패밀리 구매자에게 설득력 있는 선택지입니다. 단, 그 설득력은 가격이 결정합니다. 4천만 원 중후반이면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 이상이라면 BZ4X 시절의 조용한 퇴장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바퀴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겠지만 이유는 달라집니다. 오늘 분석, 숫자로 끝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광고비 받고 칭찬만 늘어놓는 채널들 사이에서 오토랩은 팩트로만 승부합니다. 이런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형님들의 클릭 한 번이 더 독하고 정확한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차 한국에 4천만 원대로 들어온다면 아이오니고 대신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